안녕하세요. 자, 먼저 프린트를 보시면요. 1번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거를 찾아봐라. 그런 건데 1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그래도 토지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농지증 발급받아도 하는 거고. 2번.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이거 분양, 매매 계약 1번 타자 신고하는 거죠. 법이 중요한가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8개 법이 다 된다고.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8개 법이 다 되는 거니까 주택법 된다. 3번도 부동산 공급 계약도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택지개발촉진법 된다고요. 택도 없고 택. 그거. 4번은 뭐예요 이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니까 분양권 매매계약, 법이 얘도 그닥 중요하지가 않다. 8개 법이면 다 된다. 2번, 3번, 4번은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되는 거죠.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것 그거 있잖아요. 답은 5번. 경매는 뭐 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나요? 안 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경매는 돈만 내면 된다. 경매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돈만 내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되기 촉탁해 주니까. 상속은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도 아무것도 안 해요. 상속은 그냥 죽으면 돼. 좀 슬프지만. 상속은 죽으면 되고, 경매는 돈만 내면 되고, 그렇게요. 답은 5번이고. 만약에 입주권 매매계약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법이 중요하죠.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만 되는 거. 정비법 2가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건 입주권 매매계약일 때는 법을 보자. 부동산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은 법이 그닥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거. 1번.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 신고하도록 요구만 했네.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는 500만 원. 요구만 했잖아요. 500만 원. 2번은 신고 내용 조사는 뭘 봐야 돼요? 자료. 뭐가 키워드? 두 번째 줄에 외의 자료가 키워드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가 아니라 외의 자료잖아. 500만 원. 맞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렇게 나오면 3천만 원인데 이 외의 자료니까 500만 원. 제가 치사하게 한번 칸을 살짝 바꿔봤어요. 이렇게. 낚일 수 있잖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그럼 3천만 원인데 그 밑에 보니까 외의 자료래잖아. 외의 자료. 500만 원 맞아요.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니까 3천만 원. 맞고 4번은 거짓 신고 환자인데 조사 전에 단독으로 최초로 자진 신고했어요. 조사 전에. 그러면 50% 감경이에요? 면제. 조사 전에 면제. 조사 시작된 후가 50% 감경. 자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사 전이었잖아요. 조사 전. 그러면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 그래야 50% 감경. 4번이 틀렸네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면제라고 나와야 된다고. 이건 면제라고. 50% 감경이 아니라 면제라고 나와야 된다고. 면제. 예.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맞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공동신고 거부해도 신고하지 않은 거다. 500만 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 5번 지문을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그럼 3번은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외국인 등이. 그때 틀린 건 이제 외국인 특례 설명인데 1번 경매로 부동산 등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취득한 날. 경매 시에 소유권 취득이 등기일이 아니잖아요. 언제죠? 매각대금 완납일. 매각대금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점이 틀렸어.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 계약이 아니면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렇게요. 2번은 야생문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문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받는 거죠. 야생문군이면 허가받는 거예요. 신고관청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으라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럼 허가 받은 거. 신고관청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 맞아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따로 허가 필요 없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이라고 신고 2번 한다. 그런 거 아니고 허가 2번 받는다. 그런 거 아니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그걸로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번도 맞고 작년에 신고관청을 국장으로 바꿔서 정답으로 나왔다고요. 야생문군이면 허가 받는 건 맞지만 허가를 누구한테? 신고관청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다고. 좀 특이하잖아요. 신고관청인데 왜 신고하지 않지? 하지 말라고요. 허가 받아라. 맞는 거예요. 3번 야생문군 그럼 허가 받는 거고 허가 해줄 때는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허가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 15일 처리 기간이. 허가 불허가는 15일. 목적 달성에 지장을 안 주면 허가를 딱 해주는 거야. 신중하게 15일 그렇게 돼 있어요. 3번도 맞고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그건 답이 아닌 거야. 그죠? 시험장에서도. 4번 야생문군 그러면 이제 허가를 안 받으면 계약은 무효.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2학년 2반에 계약은 무효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은 외국인이 부동산 등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계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빼라고요. 매매 계약을 빼는 게 맞잖아요. 왜 빼야 돼?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는 거니까 이 외국인 특례상 신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계약은 교환, 증여 그런 거다. 그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거 맞죠?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계약이 아니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계속 보유 신고는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그렇게 60일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M60 300만 원. 그리고 6월에 100. 6개월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걔네들 M60 300만 원, 6월에 100. 걔네들만 좀 잘 외우고 있어 보자. 그 다음 4번 토지거래 허가 옳은 거. 1번 서울, 경기도에 걸쳐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에요? 아니죠. 누가 하지? 국장이 하는 거죠. 위에 사람이 하는 거지. 둘 이상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1번 틀렸고 2번은 5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이내 기간이에요. 더 짧을 수도 있다고요. 통상 5년인 거지. 5년 이내. 3번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다. 건물이 일단 틀렸죠. 그리고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이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그러면 무상일 때는 아니죠. 유상일 때. 소유권과 지상권까지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유상일 때만. 건물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건물은 허가받는 거 아니고. 완전 틀렸고 4번은 지정기간이 만료가 된 지역을 다시 지정한대. 재지정. 그때 국장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죠. 심의는 제가 반드시 거친다 그랬잖아. 국장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일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재지정 시에도. 근데 재지정 시에는 뭐가 추가된다? 의견 청취가 추가된다.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데 국장은 둘 다 아랫사람이니까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국장 입장에서는 시도지사도 아랫사람, 시장군수 구청장 아랫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라. 맞고 심의 전에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거예요. 심의는 반드시 거치는 거고. 5번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건 처음 지정했을 때. 처음 지정.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이죠. 그렇게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옳은 거는 조금 문제가 어렵죠. 틀린 게 쉽고. 넘겨보면 기준면적 이렇게 공법에 있을 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기준면적을 외우고 있는 거 이거. 기준면적 초과시 허가 받는 거예요. 요 기준면적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고 근데 일단 기준면적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다르다. 상이하다. 상업지역 얼마? 200 상이하다. 유 했던 거. 공업지역은 660. 녹십자 들어봤잖아. 녹십자. 녹지지역은 100. 녹십자. 그리고 미지정 구역이니까 90이에요. 구역은 90. 이것도 못 외우면 주거지역 180.
그거 하나 외웠어. 그죠? 이제 도시적 외의 지역은, 기타 지역은 250, 농지도 임야도 아닌 게 기타,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하면 되는 거고. 1번 주거 지역은 180. 정말 이거 틀리신 분은 정말 주거 지역 180. 공업 지역은 660, 공유. 녹지 지역이 100, 녹지역 100, 녹지역. 그리고 미지정 구역이니까 90이죠. 900이 아니라. 아낄 수 있겠네. 그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1000, 250, 500, 1000 그렇게 들어가니까 됐고. 답은 2번. 그러니까 기준 면적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문제 내기가 귀찮잖아. 대충 쓱 하면 되지. 이거 얼마나 간단해, 문제 내기가. 그죠? 그래서 숫자가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창작이 고통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만들고 놀아야 돼. 그래서 숫자만 싹 바꾼다고. 이런 것들. 자, 오늘은 어디냐면 이행강제금을 지난주에 안 했거든요. 474페이지에서 토지 이용 의무 이행명령이 있어요. 475페이지. 475페이지. 토지 이용 의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자, 근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중요해. 거기다. 그 위에다가 순서를 적어놔야 돼. 이용 의무가 있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이용 의무.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때 이행 명령을 해. 야, 이행해라. 이걸 불이행한대요. 그러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행강제금 부과. 순서가.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 그게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먼저 한다고. 이행명령을. 근데 이용 의무 허가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목적대로 이용해. 그건 아니에요.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다. 476페이지, 477페이지인데 야, 이거 어떻게 외워 우리가? 개끔찍 적어놔. 개끔찍. 어떻게 외워? 외울 필요 없어요. 이용 의무 기간 몇 년일까? 이용 의무 기간 2년. 이용 의무 기간인데 2년이지. 이용 의무 기간인데 3년 이상하잖아. 이용 의무 기간 2년. 그럼 이제 사업 시행 이런 말이 보여요. 사업 시행 몇 년일까요? 4년. 근데 현상 보존도 있어. 현상 보존은 몇 년일까요? 현상 보존 몇 년? 5년. 자, 현상 보존이래요. 보자에 5가 보이잖아. 현상 보존이니까 몇 년? 5년. 현상 보존 몇 년? 5년. 5자가 보이잖아.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그럼 4년. 현상 보존 5년. 2년, 4년, 5년 끝. 셋 중 하나예요. 3년 같은 거 있나요? 없어 그런 거. 이용 의무 기간 2년.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2년이야.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이렇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이게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그렇게 477페이지 맨 밑에 4번을 보면 맨 밑에 4번이 현상 보존이니까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고. 다음 페이지에 47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이행명령이에요.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하는데 문서로 하는 거죠. 당연히. 간단해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뭐 부동산 의뢰신고,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구두 나오면 바로 X 제끼면 돼 그냥. 무조건 문서, 서면으로 하는 거지. 구두로 뭘 한다. 말이 안 된다고 X.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바지 길게 입어야 돼. 바지가 짧으면 구두가 보일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지 뭐. 어쨌든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바지 길게 입자.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바로 제끼면 돼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거죠. 이행명령도 3월 이내, 3개월 이내 문서로서 이행명령 하는 거고. 자,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인데 옆에 보세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479페이지 박스 내용도 또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숫자잖아.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박스에서. 방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임대는 뭐 한 거야? 자기가 이용하지 않고 빌려준 거예요. 오용은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 오용. 기타, 나머지들. 방치, 몇 프로? 10%. 임대는 7%. 오용 5%. 숫자가 다 보인다고요. 기타 7%. 오용만 주의하자.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 그게 오용이다. 그게.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게 오용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바꿀 때는 승인 받아야 되거든. 승인 안 받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했다. 오용 5%. 방치 몇 프로? 10%. 임대 7%. 임대 7%. 7자가 보이니까 임대 7%. 7. 오용 5%. 기타도 7%. 방치는 10% 숫자들이 보이니까 외울 수 있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479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첫 번째 줄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문서로 하는 거죠. 전화로 돈 내라고 막 전화 있어. 확 끊어버리지 그냥 확. 문서로 해야지. 문자 왔대. 핸드폰 던져버리지. 짜증나게. 문서로 해라. 문서로.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달라. 그러니까 총 5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한대. 1년에 한 번씩.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그러니까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현상 보존이래요. 몇 년이에요? 5년이었잖아. 현상 보존은 5년이면 1년에 한 번씩이면 5번까지 가능해요. 최대.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 자,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행을 했대 그냥 화딱지 나니까. 짜증나니까. 그러면 새로운 거는 중지.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부과된 거는 내야죠. 징수. 부과된 거는 징수하는 거예요. 면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만 중지. 그게 최근에 나왔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 것만. 세 번째 단락으로 내려와 보면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하는 거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올라가면 이의 제기는 30일이죠. 이의 제기 30일. 제가 1개월이 아닌 거 3가지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 1개월이 아닌 거 3가지가. 첫 번째,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협의를 시작하는 게 15일,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30일. 질문. 이 신청은 30일이에요? 이 신청. 이 제기랑 다르대. 이 신청. 1개월. 잘 모르면 1개월이라니까요.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 신청 1개월. 이 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수 청구는 1개월. 선매 협의를 완료하는 거는 1개월. 선매 협의조서 제출하는 건 1개월. 잘 모르면 다 1개월. 1개월이 아닌 것만 외우고 있으라고.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허가, 불허가 처리해주는 기간이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게 15일.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제기가 30일. 그렇게 3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끝. 얘는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480페이지에서 특례와 의제 규정이 있는데 481페이지 양가로 1번 허가 의제 규정은 뭐 나온 적은 없네요. 간단해요. 국가 등은 협의한다. 국가 등은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인데 허가 신청을 한다. 아니죠. 국민들이 하는 거지 그거는. 국가 등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의제가 돼요. 국가 등은. 국민들은 허가 신청하는 거고 국가 등은 협의하는 거고 그렇게 나온 적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 다음 페이지에 482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적용 제외는 중요해요. 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별표를 칠해놓고 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거기 제목 적용 제외
뒤에다 가로하고 허가 면제 이렇게 적어놔야 돼. 허가 면제. 허가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토지 수용 허가 안 받아도 된대. 경매 허가 안 받아도 된대요. 그 두 가지만 보시라고. 이걸 다 못 외우니까. 토지 수용은 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투기랑 상관이 없잖아.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경매가 무진장 나오네, 시험에. 경매는 우리 국민들이 경매로 낙찰받는 건데 경매는 필요 없대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경매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옆에 적어놔야 돼. 옆에, 왼쪽 옆에다가 경매 허면유 이렇게 적어놔야죠. 경매 허면유.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 안 돼유 이렇게. 인정 안 돼유.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뭐가 유리하면요? 분납하는 거. 대금을 분납하겠대. 인정 안 돼. 일시불로 완납해야 돼요. 명의자 변경. 내가 낙찰받았는데 친구 명의로 바꾸겠대. 안 돼요. 아니면 수의계약. 쇼 붙이는 거. 판사한테 한번 쇼부 한번 쳐보겠대. 어디서 쇼부질이야. 그런 거 안 된다고. 경매는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뭐만?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그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돼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된다고요. 됐나요? 야. 그치. 됐나요? 야. 된 거예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는 거. 그리고 옆에 483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받은 거야. 그래서 갑이야, 갑. 농취증 필요 없대요. 양가로 3번 밑에, 표 밑에. 동그라미 1번 농취증 의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취증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에 거민도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어. 또 외국인 특례상 허가도 필요 없잖아요.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별도의 허가 또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좋은 거구나. 갑. 그럼 질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 그것만 주의하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즉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그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서 네 줄 밑에 넣으면 그런 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484페이지에서 허가 취소 등 제재 처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참고고요. 이행강제금은 중요하니까 이 제재는 무시하고 이행강제금만 잘 보시면 되고요. 옆에 권리의무 승계 규정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까지냐면 거기 8번 위 허가 취소 등 제재 처분 그 위에까지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된다. 나머지는 끝. 그렇게 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끝나는 거고요. 뒤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뭐냐면 489페이지 포상금 지급인데 488페이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 있죠. 가로하고 시즌2 적어놔야지.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시즌1도 있고 시즌2도 있어. 얘는 시즌2 포상금 시즌2 뭘로 구분하자? 법으로. 시즌1은 공인중개사법, 시즌2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법이 달라요. 아직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 질문. 어느 게 먼저 생겼을까? 시즌1. 그러니까 시즌2는 생긴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한 가지만 잘 보면 돼요. 자, 맨 밑에 488페이지 맨 밑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등 실제 거래 가격 거짓으로 신고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 등에서 부자 동그라미 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실제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 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는 거. 첫 번째 줄에는 허가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 쭉 읽어보면은, 아니죠. 두 번째 줄 내려오면 되네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또 부. 그리고 3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파란색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부어. 이 4명 포상금 주는 거야. 부어. 이 4명을 신고나 고발하면 포상금 주겠대. 부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실제 거래 가격 거짓으로 신고한 거.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이 4명을 신고나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그런 건데 우리는 첫 번째 부만 별표. 얘만 50만 원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포상금이 50만 원이에요. 첫 번째 부, 얘만 50만 원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상당해. 489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만 별표 치라고 시즌2는 얘만 잘 보자. 얘만. 다른 건 다 제끼고. 그러니까 부어에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실제 거래 가격 거짓으로 신고했대요. 거짓 신고를 한 거야. 얘를 신고하면 얘가 받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이다. 1,000만 원 한도로. 50만 원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만 50만 원이 아니잖아요. 얘가 받는 과태료의 20%. 1,000만 원 한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이 한도야. 1,000만 원 넘으면 1,000만 원까지만. 1,000만 원 안쪽이면 한 700 나왔대. 700이에요. 그렇게.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지. 야, 이게 낫겠다. 근데 그죠?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상당하다. 옆에 적어놔야겠다.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이거 하는 게.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진다, 야. 이게 너무 짭짤하니까. 그래서 요것만 잘 보고, 그리고 다른 거. 시즌1은 포상금을 줄 때 1월 이내에 준대요. 질문. 시즌2는 언제 줄까? 시즌1 1월 이내 주겠대. 시즌2는 2개월 이내 주겠죠. 시즌1이 1월 이내 주니까 시즌2는 2개월 이내 주겠지. 그래서 제가 시즌1, 2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괜히 지어놓은 게 아니라고. 개무시하지 말라고 그거. 49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잖아요. 2개월 이내 포상금 준다고. 시즌1은 1월 이내 주거든요. 시즌2는 2개월 이내 줘. 시즌3는 개봉조차 안 하고 있어. 없어. 이거 3개월로 잘 나와요. X. 시즌3는 없다. 시즌3는 3개월로 잘 나오니까. 시즌1, 2밖에 없다고. 시즌1은 1월 이내, 시즌2는 2개월 이내. 시즌2는 그리고 50만 원 아닌 거 한 가지만 잘 보면 되겠다. 부어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한 사람. 얘를 신고하면 얘가 받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이다. 그렇게 됐고, 이제 다른 건 나머지들은 안 보셔도 된다. 나머지들은 포상금 시즌2에서 그거만 딱 보면 끝이에요. 됐고, 이제 중개실무로 넘어가 보면요. 과태료는 다 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과태료는. 중개실무에서 중개실무는 사실 다른 법에서 공부한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주면요. 쭉 넘기다 보면 간지가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파트 3 중개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파트 3 여기다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체크해 놔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 게 있는데 무조건 나오는 거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가 나와요. 상임법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거 맞아요. 그리고 경매 한 문제,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한 문제. 이렇게 매년 나오더라. 매년. 자,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게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년 연속 나오고 한 번 쉬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거의 그냥 매년 나오는 거랑 똑같죠. 농지법.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거 맞아요. 그거 농지법. 한 문제. 사실 이것도 거의 매년 나와. 작년도 나왔어요. 농지법. 그리고 분묘기지권.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이거랑 장사법. 짬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얘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더라. 얘도. 그 다음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얘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더라. 부동산 실명법도.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운 걸로 갖다 푸시면 되죠.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더라? 확인설명서. 이거 나오죠.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얘는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책마다 편제가 다 달라서 사실 좀 그래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이 실무로 들어가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한 문제가. 근데 이게 어느 책에는 법령이 들어가 있어. 우리 책에는 법령 앞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배웠어. 우리가. 작성 방법.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나. 주거용 건축물. 그거. 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5문제는 매년 나오는데 꼬박꼬박. 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은 이미 우리가 배웠다고. 어떤 책에는 실무에 들어가 있고 어떤 책에는 법령이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어차피.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무조건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요렇게는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말아야 돼.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실무에서 12문제가 나오거든요. 12문제인데 이거 다 더하면 몇 문제? 8문제잖아요. 8문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어요. 굳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민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9문제. 나머지 3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딱 체크하고 끝내시면 된다고. 얘는 양을 크게 넓히는 파트가 아니에요. 줄여놔야 돼. 어차피 이런 거 다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책에 어디 보시냐면 내용에서 뒤에 보시면 556페이지에 분묘기지권이 있거든요. 556페이지 분묘기지권 요거 거의 뭐 자주 나오는 거 생각보다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걸로 푸시면 되고 분묘기지권 중개할 수 있나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거 중개할 수는 없죠. 분묘나 분묘기지권은 중개할 수는 없다. 귀신 나온다고. 중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안 돼. 타인 토지에 우리 조상묘가 있는 거예요. 묘를 계속 갖고 있을 권리 분묘기지권. 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 우리 조상묘가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 짜증나는 상황인가? 아니에요. 제대로 잘 누워 계신 거야. 남의 땅에. 땡큐인 상황이야. 왜? 계속 그래도 묘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땅보다 낫잖아. 남의 땅에 있는 게. 그죠? 괜찮아요. 남의 땅에 있는 게 더 나아. 계속 갖고 있어도 돼. 얼마나 좋아. 남의 땅인데. 그건 그렇죠. 내 땅에 있어도 벌 쳐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 남의 땅에 있는 게 낫지. 어쨌든 분묘기지권. 거기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상권, 유사, 물권이라고 돼 있어요. 얘도 한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중개 실무에 나왔던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채권적인 권리다. 맞나? X. 물권이에요. 지상권, 유사, 물권이다. 물권. 채권적 권리 X. 사용대차 X. 사용대차가 채권이에요. 그거 아니야. 물권적인 권리. 근데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양가로 1번 성립 요건을 보세요. 소유자가 승낙을 해준 거. 토지 소유자가 정말 쿨한 사람이었나 봐. 괜찮대. 557페이지. 좀 생기고. 2번은 민법 시간에 2번 배웠죠. 평원 공연하게 20년간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쉬워 취득을 해요.
그때만 가로하고 크게 적어놔야 돼. 무상. 쉬어취득만 무상. 다른 건 무상이 아니에요. 쉬어취득만 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3번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가 있었는데 우리 조상묘가 그냥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판 사람이 매도인이 분묘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대요.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게 중개실무에서는 동그라미 3번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얘가 산을 팔아요. 산에 얘 조상묘가 이렇게 있던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임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분묘는 필요 없잖아요. 분묘는 자기 조상묘가 아니라 갑건데, 근데 요 임야 매매계약 체결하면 분묘를 어떻게 한다? 매수인이 떠안어. 그냥 분묘를 떠안아야 돼. 질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거기 토지 위에 분묘가 있었어요. 분묘가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거예요. 그럼 그 분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자가 떠안아야 돼. 그냥 낙찰자가 분묘를 떠안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매매도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매매는 계약이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매수인에게 특약을 넣으라고. 특약을 넣으라고. 이 분묘에 대해서 특약을 넣으라고 설명을 해주라고 매수인에게. 철거 특약, 이장 특약. 그러면 분묘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의해서 분묘를 치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는 특약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낙찰자가 무조건 분묘를 떠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매도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생겨버렸어요. 분묘를 계속 갖고 있어도 돼. 그냥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예요. 특약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할 때 설명을 해주라고. 매수인에게 특약을 꼭 넣어놔야 된다고. 분묘가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매수인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네. 개공이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분묘를 막 세고 다녀. 이거 몇 개 있나 막 세고 다녀. 분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뱀 물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설명만 해주라고. 특약 넣으라고. 분묘에 대해서 특약을 넣으라고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지. 분묘 몇 개 있는지 가서 막 산 가서 조사하고 막 그거 아니라고. 뱀 물린다고. 풀도 그러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중개실무랑 관련이 있는 거죠. 특약을 넣으라고 설명을 해주라. 매수인에게. 판례 밑에 양가로 2번 분묘기지권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종손 원칙이. 원칙이 종손 예외적으로 종중이죠. 종손이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선산만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찾아와서 막 도장 찍으라 그러는 사람들. 무조건 도장 찍으래 그냥 막. 뭐 팔아야 된다고. 찍었다가 들고 튀는 거지 걔가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애였으면 종중. 종손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원칙은 누구다? 종손. 예외적으로 종중.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종손이란 얘기고 두 줄 내려오면 예외적으로 종중에게 기속한다 돼 있죠. 원칙이 종손, 예외가 종중. 양가로 3번 공시기능은 등기는 요하지 않고 봉부는 있어야죠. 평장이나 암장이면 안 된다. 그리고 시신은 안장돼 있어야죠. 시신이 없으면 뭐라고 불러요? 가묘 이렇게 불러. 네, 가묘는 안 되죠. 장래의 묘소 그건 안 된다. 묘자리는 안 된다고. 묘자리는 그건 아닌 거예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가로 4번 범위는 분묘 기지 및 주위의 공지에 미치죠. 이거죠. 분묘, 기지, 묘가 있는 땅, 주위의 공지 이렇게 빈 땅에도 미친다. 그래야 이렇게 빈 땅에도 미쳐야 제사를 지낼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상 차리고 절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주위 공지에 미치고 이렇게 사성, 모래 언덕이 설치됐대요. 사성에까지 반드시 미치는 건 아니다.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모래 언덕을 만들어요. 옛날 묘지 보면 사성 이렇게. 거기에는 반드시 미치는 거 아니다. 제사 안 지내니까 모래 언덕은. 그런 것까지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 사성에는 안 미친다. 모래 언덕. 그런 것들. 그 다음 넘겨보면 지료 및 존속기간이 있는데 지료 동그라미 1번에서 디귿만 별표죠. 시효취득만 뭐다? 무상, 판례가. 다른 건 무상이 아니거든요. 약정 따라가는 거고 시효취득만 무상. 시효취득만.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다른 건 됐고 동그라미 2번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라가는데 사실 이게 약정이 있을 리가 거의 없죠. 분명히 돼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쭉 가는 거야. 제사 지내면 쭉 간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옆에 보면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존속한다. 분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도 존속. 왜? 제사를 지내니까. 분묘가 멸실이면 소멸. 분묘가 멸실이면. 그 멸실이 일시적인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묘의 멸실이 나오면 잘 봐야 돼요. 그냥 멸실이다, 소멸. 일시적인 멸실이다, 소멸하지 않는다. 원상 회복해서 다시 제사를 지내니까 장마철에 잠깐 유실된 거, 그 정도면 원상 회복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는 양가로 6번은 새로운 분묘 설치 제한은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효력이 미치잖아요. 이렇게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겠대요.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또 여기 합장하겠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쌍분 형태로 합장 안 되고 단분 형태로도 안 돼요. 이거 건들면 안 돼. 그럼 원칙 2장이 돼요? 옮기는 거? 2장 안 돼요. 왜? 범위가 바뀌잖아. 그렇죠. 원칙은 안 돼. 원칙은 2장 안 돼요. 원칙은 안 돼. 맞췄어.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안에서 되는 거.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대요. 집단적. 이런 말이 보여. 그럼 이렇게 넓은 지역이 미치잖아요. 집단적이면. 그럼 그 안에서 왔다 갔다가 된다고. 거기에. 한 개 있으면 범위가 딱 바뀌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집단적 설치. 그럴 때 그 안에서 왔다 갔다는 된다. 판례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얘가 안으로 들어간 판례도 있어요. 돼요. 좁아지는 건 돼. 밖으로 나간 판례도 있어. 그건 안 돼. 밖으로 나가서 넓어지는 건 안 된다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는 되고 범위가 안 바뀌면 상관이 없고 좁아지는 거 되고 넓어지는 거 안 되고 한 개 있으면 범위가 바뀌니까 안 된다고요. 예. 됐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됐고 559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자, 내용 중 틀린 거 1번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자, 이게 맞는 건데요. 잘 봐야 돼. 사실은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예요. 분묘가 얘잖아. 맞죠?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 요 부분을 말한다고. 근데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분묘 등의 점유 면적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분묘 등. 분묘 등 그러면 이 부분이야. 분묘 등 그러면. 분묘랑 뭐 비석 같은 거 다 포함한 거. 지금 분묘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분묘 기지. 되게 치사 빤스지. 분묘 등 그러면 분묘 기지랑 여기 주위에 공지 포함해야 돼. 넓게 이렇게. 분묘 등. 분묘니까 기지 면적. 분묘 기지. 요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묘라고 나왔는지 분묘 등이라고 나왔는지를 봐야 돼. 2번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건 허용되지가 않는다. 맞죠? 기존 분묘 그대로 둬야 되고. 3번 시효 취득이 됐어요.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3번이 틀렸는데 자 분묘기지권 누가 갖는다 그랬어 아까? 종손. 사망자의 연고자가 갖는 게 아니라고요. 종손. 그러니까 종손이라고 그랬잖아. 종손이 지금 뭐하고 있대요? 분묘를 관리한대. 그럼 누구야? 종손. 분묘를 관리하니까 그럼 사망자의 연고자가 제가 분묘기지권자입니다. 주장돼요? 안 된다고. 누구다? 종손이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아까 전속한다 그랬어요. 종손만 갖는 거예요. 사망자의 연고자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사망자의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제가 분묘기지권자입니다. 안 된다고. 헷갈리죠. 종손이 하는 거지. 사망자의 연고자가 종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옛날 기출문제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그 다음 4번. 옛날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죠? 무상 시효 취득이니까. 5번. 분묘, 멸실,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 가능.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맞죠? 일시적인 멸실이잖아. 소멸하지 않죠. 맞고. 틀린 건 3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묘기지권을 누가 갖는다? 종손. 사망자의 연고자가 아니라 종손. 종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누구다? 종중. 사망자의 연고자는 나오지도 않는다고. 사망자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자가 아니다. 뭐 그런 거고. 다음 페이지 560페이지에서 2번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최근 문제잖아요. 이거는 25회 때면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잖아요. 2번 틀린 거 기억 장래의 묘소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가묘니까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니은 승낙 없이 설치했어요. 몰래 설치했어.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해요? 아니죠. 20년 지나야죠. 시효 취득하려면 20년 지나야지. 몰래 설치하면 바로 분묘기지권자. 그거 아니잖아요. 20년 지나야지. 디귿 평장되어 있대요. 봉분이 없네? 그럼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요. 그 다음 리을 분묘기지권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가 아니라 주위의 공지에도 미쳐야죠.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 빈 땅에도.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니까 니은, 리을, 답은 2번. 답을 1번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겠네. 많았죠. 옳은 거 찾는 게 아니었잖아. 틀린 거 찾는 거잖아. 이런 것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또 실수를 한 거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런 거 잘 안 봐갖고 그런 거 잘 봐야 된다. 자, 밑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왜 이 날짜를 써준 거예요? 중요한 날짜야. 작년도 나왔네. 자, 요 법 시행 요 날짜 이후에 몰래 설치했어요. 시효 취득이 안 돼. 그 전에 설치한 건 돼요. 그 전에 설치한 건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이 된다. 판례죠. 최근 판례. 그 전에 설치한 사람이 20년 지났던 거야. 이 장사법 시행 전에. 그러면 시효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빼라고 했던 거죠. 판례가 안 빼도 된다. 전에 설치한 거니까. 이제 지금 현재 설치했대요. 2019년도에. 그리고 20년 지났어. 2039년도에 걸리게 된 거야. 몰래 설치한 게 현재 설치했고 20년 지나서 2039년도에 걸렸어요. 어떻게 돼? 빼야 돼요. 그때는. 시효 취득이 안 되니까. 200년 지났어. 2219년에 걸렸어. 빼야 돼. 이제 요 법 시행 이후에는 몰래 설치하면 걸리면 뺀다. 그렇게.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문제 2번 문제에서 니은 해설을 다시 바꿔야 되겠네. 그죠? 타인 토지에 몰래 설치했대요.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거라면 20년 지나야 취득하고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한 거라면 걸리면 뺀다. 아예 취득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설을 바꿔줘야지. 지금 장사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설을 나눠줘야죠. 틀린 건 맞지만 니은이 틀린 건 맞지만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했으면 20년 지나야 취득하는 거고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했으면 아예 취득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됐고. 그리고 장사법에서 묘지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561페이지에서 묘지 종류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요거만 좀 빨리 해볼게요. 묘지 종류. 공설묘지가 있어요. 국가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국립묘지는 빠지고 사설묘지가 있어요. 사설묘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법인이 만든 거 그리고 종중, 문중이 만든 거 가족묘지, 개인묘지 다 묘지예요. 이렇게 많은 묘지 중에서 혼자만 사용하는 건 뭐다? 개인묘지다. 혼자만 사용하는 건 개인묘지. 개인묘지만 법조문이 달리 돼 있어요. 개인묘지는 만든 다음에 신고하래. 나머지는요? 허가받는 거야. 당연히 사전 허가예요. 허가는. 공설묘지는 국가가 만드니까 그냥 만들면 되고 나머지는 허가, 개인묘지만 신고. 또 개인묘지만 30제곱미터 혼자 쓸 때 넓게 30제곱미터까지 가능해요. 나머지는 10제곱미터. 질문. 개인묘지 합장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혼자 쓰잖아. 혼자. 합장도 둘이 쓰는 거잖아. 안 된다고. 나머지는 합장이 가능하다. 합장은 둘이 쓰는 거예요. 10 더하기 10은 그럼 얼마? 20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15제곱미터. 합장 시에는 15제곱미터. 왜? 부부끼리니까. 합장은 부부끼리 하는 거잖아. 남자끼리 합장하지 않잖아요. 부부끼리. 죽어서도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사랑은
계속돼야 된다. love forever. 싫으시면 개묘지로 가셔야지 뭐 방법이 없어. 개묘죠. 그렇게요. 유언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유언을 그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이 면적은 분묘 한기 면적이에요. 분묘 한기. 전체 면적은 개묘지는 똑같아요. 30, 30. 어차피 묘가 하나니까 30, 30. 나머지는 100, 1000, 10만. 100, 1000만이 아니라 100, 1000, 10만. 그것도 이상. 더럽게 커야 돼. 100, 1000, 10만. 10만 이상. 더럽게 커야 된다고. 법인묘지는. 10만 이하가 아니라. 다른 건 다 이하인데 법인묘지만 10만 이상. 100, 1000, 10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고. 양가로 3번 분묘의 점유면적 동그라미 1번이 개인묘지만 따로 뺀 거죠. 그러니까 개인묘지가 없으니까 12고 합장시 15고 동그라미 2번 개인묘지는 30이고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거고 양가로 4번 설치기간은 30년이고 1회 30년 연장 가능해요. 토탈 60년까지 가능하고 얘도 근데 합장이 최대 장점이 있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합장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산정하래. 합장한 날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59년째 합장하면 그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 합장된 날 동그라미 3번 합장된 날 있죠. 그 밑에 적어놔야 돼. 오늘부터 1일. 다시 만났잖아. 합장은. 다시 만났으니까 오늘부터 1일. 합장된 날 밑에다가 오늘부터 1일이야. 다시 하는 거예요. 양가로 5번은 동그라미 2번 개인묘지는 신고 동그라미 2번 다른 거는 사전 허가를 받는 거고 그렇게 양가로 6번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넘기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의 표에서 전체 면적만 잘 보시면 돼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설치 면적이 30제곱미터 100, 1000, 10만인데 이상이잖아. 법인묘지는 100, 1000, 10만 이상. 이거는 전체 면적이다. 분묘 한기 면적은 아까 개인묘지는 30, 나머지는 10, 합장시 15 그거고 분묘 한기 면적이고 그 위에 있는 설치 면적은 전체 면적. 개인묘지는 30, 30 똑같고 30, 30 나머지는 100, 1000, 10만, 10만 이상 더럽게 커야 된다. 그렇게 되면 되고 그리고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도 2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도 기간 끝나면 아까 30년이었고 1회 30년 연장 가능하니까 60년. 60년 끝나면 1년 이내 철거하래. 기간 끝나면 1년 이내 철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이내.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보고 자연장지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자연장은 들어보셨나요? 수목이나 잔디밭에 안장하는 거고 얘는 신고인지 허가인지만 보면 돼. 신고인지 허가인지만. 요것만 하고 좀 쉬게요. 자, 면적은 필요 없고 이제 신고인지 허가인지 묘지랑 비교하는 거죠. 자, 법인 자연장지예요. 자연장을 하는 곳이에요.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가 있고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개인 자연장지가 있어요. 얘는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규제가 완화돼 있어. 그러니까 얘만 법인만 사전 허가예요. 나머진 다 신고. 이 둘은요 사전 신고. 어쨌거나 신고. 얘는 사후 신고. 어쨌거나 신고예요. 신고가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만 사전 허가. 묘지는 보세요. 개인만 신고고 나머지는 허가잖아. 반대잖아. 묘지는. 개인만 신고 나머지는 허가. 근데 자연장지는 법인만 허가 나머지는 신고. 다만 종중, 문중,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어쨌거나 신고란 말이에요. 개인은 사후 신고다. 법인 자연장지만 사전 허가다. 그래서 묘지를 물어보나 자연장지를 물어보나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565페이지에서 대표예제 답을 10초 안에 풀 수 있어. 풀 수 있을까? 못 풀겠네요. 옳은 거 1번은 가족묘지 한기 20이 아니잖아. 10 합장시 15 20은 나오지도 않는데 2번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그랬고
3번은요? 평장이면 안 되잖아요. 4번은 사용대차 같은 차주의 권리가 아니잖아. 사용대차는 제가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채권이니까. 지상권, 유사, 물권이라 그랬지. 답은 그래서 5번. 한 30초면 풀 수 있겠다. 그렇죠? 자,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몰래 설치했대요. 몰래.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수요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 묘지나 자연장을 했대요. 몰래. 이제 그 권리 주장이 안 되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장사법 시행 이후야,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점은 장사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몰래 설치했대. 어떻게 한다? 걸리면 뺀다. 타인 토지에 몰래 분묘나 자연장을 했대. 걸리면 뺀다. 그렇게요. 답은 5번. 승낙 없이 타인 토지에 몰래 있잖아. 걸리면 빼라고. 그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가 분묘기지권 주장이 안 된다고. 몰래 설치하면 걸리면 빼야 되니까. 답은 그래서 5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현재가 기준. 장사법 시행 이후다. 그렇게요. 됐고 좀 쉬었다가 농지법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쉴게요.